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데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죠.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어떤 음식이 피부에 나쁜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것도 피부 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해서 골라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듯이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먹을 경우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똑같이 건강을 잃고 피부 노화가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부에 나쁜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거가 이제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항염증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활성산소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주로 신선한 채소, 또 과일, 견과류 이런 데에 그런 항염증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음식 좋죠.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 좋고, 또 우리나라 음식도 상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흰쌀밥이라든가 또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 그거를 우리가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일일이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이 책을 잘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음식 중에 그 여성 호르몬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제네스틴이나 아니면 다이드제인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마치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겨서 폐경 후 여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 그걸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선 종류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음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음식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염증을 억제하고 또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암을 연구하는 암센터가 있어요. 미국 국가기관인 암센터에 표가 하나 있는데 5 a day라고 하는 표가 거기 붙여 있어요. 하루에 5개. 뭘 5개 가지냐? 과일과 야채 5종류를 골고루,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야채나 과일 5종류를 골고루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그 안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표가 5 a day입니다. 하루에 5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꼭
섭취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고, 이 책에 잘 어떤 음식 종류들이 있는지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PD님도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할 때 피부가 가려우신 분 또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신 분, 이게 음식의 부작용인가 약의 부작용인가 이런 걸 꼭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드시는 약, 매일 드시는 건강기능품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타블렛을 보충제로 드시는 분이 엄청 많고요. 많이 먹는 사람은 10개까지 드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되게 비타민이나 아니면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항산화제라든가 이런 성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거,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또는 생선에 있는 오메가3나 또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나 이런 걸 섭취하는 거하고,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이나 또 공장에서 만든 오메가3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하고는 효능면이나 부작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기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예를 들어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는 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보건성에서는 비타민 E, 알약, 즉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죠. 이거를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결과들이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의 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증가했다는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을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또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하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가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하고 공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비타민 E하고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분자식 뭔지 아시죠? 탄소가 몇 개, 수소 원자가 몇 개, 이런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 2차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를 우리가 화학적 구조라고 하는데, 화학적 구조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는 화학적 구조가 하나인데, 공장에서 만든 거는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8가지의 화학적 구조의 비타민 E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랜덤하게 만들기 때문에 8가지의 화학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만 좋은 역할을 하고, 나머지 공장에서 만드는 8가지 중에 7가지는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다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합성한 그 영양제를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 알씩 먹는 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메가3라든가 또 비타민 D라든가, 저도 비타민 D 레벨이 낮아가지고 일주일에 2알씩 비타민 D를 지금 현재 복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처럼 자기가 측정을 해보고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보충제 형태로 공장에서 만든 걸 먹고, 다시 비타민 D 레벨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그 의학적인 권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꼭 필요한데 특히 뭐 우리 몸이 못 만드는 영양제는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음식으로 통해서 자연적인 그런 성분을 섭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식습관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건강에 나쁜 음식, 피부에 나쁜 음식을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 흰쌀밥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거든요. 인슐린을 많이 만들면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염증 노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고, 그것이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설사 당뇨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염증이 증가해서 인체 노화 또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그런 거 튀긴 음식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포화지방도 전혀 안 먹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또 술은 탈수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술은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은 건강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요즘 나온 논문은 술은 한 잔도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나쁘다 이런 게 있어서 술은 피하는 게 좋은데, 저도 술 좋아하지만 어떻게 딱 끊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로서 환자 진료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고, 또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1년 반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또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발모제도 개발하고, 또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조그만 벤처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12가지가 있는데,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 이런 화장품이 있구나 해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좀 손해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인데, 제가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이런 건데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생활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9가지 원인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피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데, 사실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못 해드려서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거를 책으로 해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 가려우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생활 습관들을 적어놨고요. 또 생활 습관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화장품 바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